13년이라는 긴 시간을 자식처럼 키웠던 우리 막둥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게 발소리가 들린다고 느껴져서 거실로 나가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그냥 먼지만 한켜 쌓여 있었습니다. 녀석이 좋아하던 그 구석, 햇빛이 잘 드는 그 자리에 이불을 깔아두었던 그 자리를 지날 때마다 가슴 한쪽이 아릿해져서 눈물이 자불자불 고여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서 조용히 한 가지를 새겼습니다. 다시는 정 붙이지 말아야지. 수없이 그 다짐을 되새기며 보낸 텅 빈 시간이었습니다. 밥도 먹기 싫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진 날들 속에서 그 한마디가 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시 아픈 날이 오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닫아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좀 달라진 날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는 우리 아들, 무심한 듯 속이 깊은 그 아이가 오늘은 왜 이렇게 현관문 밖에서 조용히 안절부절하는지 문을 열기도 전에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모습이 왜 이렇게 보였을까? 그리고 그 아이가 대문에서 유기견 보호소에서 온 하얗고 작은 알콩이와 달콩이가 거실을 뛰어다니는 모습. 아이고 세상에. 너희들 어디서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왔니? 처음 본 그 순간 발이 움직이기 전에 눈이 먼저 멈추었습니다. 작은 두 눈이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참 이상했습니다. 무서운 듯 궁금한 듯 그리고 조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그 눈빛. 그 눈을 보는 순간 가슴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사실 처음엔 겁부터 났습니다. 마음 안에서 한쪽이 급하게 막으려 했습니다. 또다시 이별의 아픈 날이 올 수 있다는 걸, 그 아픔이 얼마나 깊었는지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음을 닫으려 했지요. 단단히 다시는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그런데 그 두 아이들이 꼬리를 살랑거리며 내 품으로 파고드는 그 순간 막으려 했던 마음이 힘을 잃었습니다. 가냘픈 작은 몸이 내 무릎에 붙고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때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속절없이 녹아내렸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조용히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엄마, 이 아이들 주인이 없었어요. 주인 없는 친구들이었다는 그 말에 마음이 한 번 더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아이들. 그 말을 듣고 나서 두려움보다 다른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줘야겠다는 결심. 작은 몸이지만 그만큼 더 소중한 이 아이들 곁에서 내가 남은 날들을 함께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마음 안에 자리를 잡아들었습니다. 을 들어섰을 때 생각지도 못한 손님들을 품고 들어왔습니다.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미역국을 끓이고 냄비밥을 짓는 모습. 아들은 제 생일이라고 난생 처음 보는 요리를 뚝딱거려 내놓습니다. 평소에는 주방에 발이 들어간다는 거라도 본 적이 없었던 아이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팔을 걸어붙이고 냄비 앞에서 이리 들여다보고 저리 들여다보는 건지. 냄비 안을 들여다보는 그 표정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듯 한편으로는 꼭 잘 해내야 한다는 듯한 그 눈빛. 돼지고기에 굴까지 듬뿍 넣은 묘한 미역국은 간이 조금 짰고 냄비밥은 살짝 서걱거렸지요. 아마 아들 마음엔 세상 제일의 요리를 차린 거라고 여기는 걸 아닌지 싶었습니다. 그 순진한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입맛도 예전 같지 않다지만 사실 그런 날들이 더 많아지면서 밥상 앞에 앉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땀 흘려 차려준 그 투박한 밥상은
세상 그 어떤 진미보다 달게 느껴졌습니다. 간이 짜든 밥이 서걱거리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밥상 안에 들어간 것은 요리가 아니라 아들의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마음을 씹고 삼키는 순간마다 눈물이 한 번씩 고여올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표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밥을 먹으며 속 안에서만 조용히 고마워하는 사이였었습니다. 두 사람이 작은 상 앞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 강아지 두 마리가 발 아래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는다. 어머니가 강아지들에게 간식을 주며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 얘들아, 맘마 먹자. 달콩아, 이리 와. 말이 나오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간식을 꺼내는 손이 빨라지고 이리 불러보고 저리 불러보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목소리를 안 사용했던 것 같아요. 아니, 사용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정막만 감돌던 집안에 다시 생기가 돕니다. 이 두 녀석들은 정말 1초도 가만히 있는 날이 없습니다. 여기 달리고 저기 달리고 이것을 물고 그것을 뒤집어 놓고 그 뒤를 쫓다 보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지고 몸을 바쁘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기 싫었던 몸이 이 아이들이 발 곁을 돌아다니는 소리만 듣고도 눈이 저절로 떠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시니어에겐 운동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전엔 그냥 그런 말이 있더라고 여기고 살았는데 이제 왜 그런 말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덕분에 하루하루가 좀 더 움직이는 날이 되었고 이제 이 두 아이와 함께 마실 나갈 생각에 설레는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오랫동안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말을 안 해본 것 같은데 이제 다시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건넨 두툼한 용돈 봉투도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봉투보다는 이 두 복덩이들이 더 큰 선물이었습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이 아이들은 내 곁을 지켜줄 것이니까요.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안에서 홀로 앉아있던 그날들과 비교하면 지금 이 순간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작은 두 아이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온기가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화면 할머니가 두 강아지와 함께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장면, 저녁 햇살이 부드럽게 깔린 장면, 아들과 어머니 그리고 두 강아지가 나란히 앉아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는 모습. 내년엔 예쁜 며느리랑 같이 밥 먹자. 하하,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아들 곁에 앉아서 두 강아지가 발 아래를 돌아다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왜 갑자기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좋은 날이면 한 명 더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시니어답게 기승전결로 잔소리를 한마디 얹어본 것이지요. 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그 잔소리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곁에 있고 작은 두 아이들이 곁에 있고 햇빛이 따뜻하게 깔려있는 이 오후. 어쩌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한 오후일 수도 있지만 나한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오후가 오랫동안 없었었기 때문입니다. 아픔을 딛고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일, 그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닫아두고 싶었던 날들이 얼마나 길었는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닫힌 마음을 다시 열어주는 것은 결국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작은 두 눈빛이었고 따뜻한 온기였고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옆에 앉아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네 인생에 다시 봄을 불러오는 가장 큰 지혜가 아닐까요? 아들이 조용히 한마디를 했습니다. 기안 84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 있었는지는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한번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니 그냥 웃었습니다. 눈물 한 번과 함께 햇빛이 부드럽게 깔린 거실 안에서 어머니와 두 강아지 곁에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